그렇게 옛 추억에 푹 잠긴 채로 떡볶이를 한 조각 한 조각 집어 먹고 있을 때 분식집 문을 열고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학생은 제 첫사랑 유미였죠. 저는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유미? 그런데 그 여학생이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제게 다가오더군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저는 그 순간 제가 꿈속에서 본 것처럼 유미도 3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 같았죠. 하지만 이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지, 아닐 거야 하며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침착하게 학생에게 물었죠. 학생이 그 이름을 어떻게 알지? 아, 저희 엄마 성함이에요. 그 학생이 유미가 아니라 유미 딸이라는 것을 깨달은 저는 학생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네 엄마의 중학교 동창이야. 소개를 들은 여학생은 제 앞에 앉더군요. 저는 정말로 꿈속에서 본 그 장면 그대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온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눈앞에 유미가 앉아 있는 듯 했죠. 그녀를 쏙 빼닮은 딸과 마주 앉은 테이블에는 늘 유미와 함께 먹던 떡볶이와 튀김까지 놓여 있으니 지금이 1900년대인지 2000년대인지 헷갈리더군요. 혼자 멍하니 감상에 젖은 저에게 유미의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첫사랑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여기를 엄청 좋아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유미에게도 제가 첫사랑이었던 거죠. 저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여학생에게 유미의 안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잘 지내고 계시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랑 둘이 이쪽으로 왔는데 사실 엄마가 1년 전에 병에 걸리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세요. 아, 유미가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말에 낮은 탄식이 새어 나오더군요. 하지만 꼬치꼬치 캐물을 수는 없어 괜찮으면 엄마를 보고 갈 수 있겠냐고 조심스레 물어봤죠. 여학생은 밝은 목소리로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요 하고는 휴대폰을 들고 나가더군요. 잠시 후 저는 유미의 딸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유미는 붉은색 털실로 짜여진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해 주더군요. 어머, 설마 했는데 너 준영이 맞지? 정말 오랜만이다. 해맑게 웃으며 인사하는 그녀를 보고 어쩜 하나도 안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제 눈에는 그 시절 그대로 곱고 어여쁜 그녀 모습은 변함없이 여전하더군요. 저는 그녀의 곁에 앉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해 줬죠. 제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그런 우연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는 듯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병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된 그 인연에 대해서 신기해하며 행복할 뿐이었죠. 그렇게 2시간 정도 저는 그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다음 주말에 또 오기로 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병실 밖을 나서는 저를 유미의 딸이 배웅해 주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무슨? 아저씨, 다음 주에 또 올게. 정말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너무 외로워하셨거든요. 정말 감사드려요. 알고 보니 그녀는 림프종 혈액암을 앓고 있더군요. 다시 만난 그녀가 이렇게 아프다 하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도 제 소중했던 첫사랑의 그리움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 주말마다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어릴 때 아빠 때문에 전학을 너무 많이 다니니까 어디에서도 친구를 만들기가 싫더라고. 정들면 헤어지고 하다 보니 그게 너무 속상한 거야. 근데 이 동네에 왔는데 다른 곳이랑 다르게 이 동네가 참 좋더라고. 그게 아마 네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동네를 떠날 때가 제일 슬펐어. 그 후 그녀는 아버지가 퇴직하실 때까지 이 동네에 저 동네를 이사 다니며 살았고 성인이 되고 난 뒤 조금 늦은 결혼을 했다더군요. 그리고 오랜 기간 임신이 되지 않아 포기할 정도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딸도 낳고 알콩달콩 살았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먼저 보내고 한동안 방황을 했다네요. 그래도 엄마 옆을 항상 지켜주는 딸을 보고 이러지 말아야지 결심하고는 자신의 기억에 아름다웠던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여기로 와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여기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라고. 여기만 시간이 멈춘 줄 알았다니까. 아프기 전에 유나 데리고 그 떡볶이집을 얼마나 갔는지 몰라. 일주일에 2번은 갔을걸? 거기에서 유나한테 네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내가 거기 김말이 엄청 좋아했잖아. 이제 아프고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밖에 할 게 없다. 그치? 사실 김말이를 좋아하는 건 저였고 그녀는 달걀 튀김을 좋아했었죠. 하지만 굳이 바로 잡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말이든 달걀 튀김이든 다시 건강해져서 함께 그 분식집에 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말했죠. 건강해져서 태어나면 김말이 100개도 사줄게. 그거 싸들고 같이 여행 가자. 낳기만 해. 넌 옛날이랑 똑같아. 하나도 안 변했어. 제 눈에 그녀는 예전 그 모습 그대로였으니까요. 저는 매주 그녀를 찾아가면서 우리의 옛 추억과 떨어져 지낸 시간 동안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함께 그려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죠. 중간중간 서로 기억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아무렴 어떤가요? 그녀만 나을 수 있다면 말이죠.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 그녀는 상태가 많이 나아져 퇴원을 하게 되었죠. 원래 림프종 혈액암은 완치가 없는 병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평생을 꾸준히 관리하며 병원에 다녀야만 하죠. 사실 유미는 완치가 없다는 부분을 끊임없이 불안해했습니다. 매번 병원에 가기 며칠 전부터 안색이 달라지곤 했죠. 유나도 저도 그런 유미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준영아, 나 병원 갈 때마다 너무 무서워. 더 나빠지면 어쩌나. 그럼 우리 유나는 어쩌나. 너무 초조해. 병원 가기 며칠 전부터 잠도 못 자겠어. 저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부서질 듯이 저려오더군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까지 들고 나니 힘든 그녀에게 더욱 힘이 되어주고 싶어졌고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그녀와의 결혼을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든든하게 그녀를 지켜주자고 그녀의 집 근처로 이사를 했죠. 그렇게 저와 그녀와의 사랑은 진하게 녹잎듯이 짙어져 가면서 점점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아껴가며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커졌고 마침내 저는 그녀에게 청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여느 때처럼 저녁 산책을 하면서 웅장한 나무들과 가로등이 어우러진 한산한 공원을 걷던 중 마침내 저는 그녀에게 청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준비해두었던 반지를 꺼내 그녀 앞에 무릎을 굳힌 채로 말했습니다. 유미야, 나랑 결혼해 줄래? 저의 수줍은 듯 떨리는 목소리에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혔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준영아, 고마워. 달빛 아래에 반짝이는 반지를 약지에 끼며 황홀할 만큼 환하게 웃는 그녀의 미소를 보니 저는 왜 이렇게 늦게 그녀를 찾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고 하죠. 이제부터 유미와 유나와 함께 새로 그려나갈 우리의 미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작년 저와 유미는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 서울의 대학을 다니는 유나가 엄마의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친구들까지 데리고 내려왔더군요. 그렇게 유나는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우리의 소중한 딸이 되었습니다. 각자 30년 넘게 가지고 있었던 반쪽의 사랑을 이제야 비로소 하나로 완성할 수 있었네요. 30년도 넘는 세월 동안 그 추억을 그리워하면서 서로 방황하기도 했고 허전해하기도 했지만 이제 서로 하나의 온전한 사랑을 만들므로써 그녀와 저의 사랑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기쁘고 행복한 일이 또다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행복하더군요. 옛 시절의 첫사랑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게 만들어준 신비로운 그 꿈으로 인해서 그 시절로 시간여행을 가게 되고 그 시간여행 덕에 우연히 들은 고향에서 내 인연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 있어 오랜 추억은 감성적인 삶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감상거리이자 그리움에 대한 옛 향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50년 동안을 외롭고 고독하게 보내왔던 저에게 옛 향수에 대한 절절한 끝에 맺어진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받치는 감정입니다. 이제는 유미와 부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그 시절을 생각하면 옛 추억과 그때의 설레임으로 가득 차오르곤 하네요. 붉게 물든 노을이 지는 가을, 하늘과도 같이 저에게는 인연을 만나기까지 성숙하고 농익을 세월이 어느 정도 필요했나 봅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은 어느새 흘러가 버렸지만 저와 그녀의 청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 바깥 풍경을 바라보니 노을이 지고 있는 해질녘 무렵의 하늘이 보이네요. 이따금씩 노을이 내려앉은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추억이나 좋은 기억들을 떠올려 감성 어린 옛 시절의 아련한 낭만으로 한 번쯤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의 30년 만에 찾은 러브스토리에 대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추억으로 감성 젖은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